수억 년 동안 용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었어. 그 강력한 존재감이 세상을 지배하듯. 그중 백룡왕은 가장 강한 용이었지. 심지어 신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어. 오늘 백룡이 왜 그런지 모르게. 하지만 오늘 백룡은 이유 없이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했어. 그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었는데 아마도 용왕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위협이었을 테니 그들이 손을 댔겠지? 죽기 직전 인간들의 변명도 듣지 않고 백룡은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옥으로 가기를 기원했어. 신성한 용족의 운명이 그랬으니까. 그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하늘과 땅으로 흩어지네. 영원한 안식처로 향해. 죽은 줄 알았는데 백룡은 소년으로 환생했어. 새 이름은 도란.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아이는 이제 자랐어. 미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 마을에서 그는 귀엽고 작은 친구 아이를 만났어.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그는 삶이 의미 깊게 느껴지네.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들의 마을은 베란으로 불리며 아레스트 대륙 북부 경계에 있어. 여기에 경제는 당연히 농업이 주축이야. 매일 도라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밭에 나가. 비록 냄새가 지독하지만 그 덕에 작물이 무성해져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수백만 년을 산 지식으로 미는 마을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15세의 그는 이미 성인으로 여겨지며 자립해야 해. 농사일을 마치면 그는 형과 함께 낚시를 가. 형은 동생이 위험한 늪으로 조사 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곳이 마을 근처라서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 올 테니. 미는 전투 능력이 있으니 그 임무를 맡았어. 원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도란이 마을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대신 갔어.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 그들이 위험해질까 봐. 잠시 후 미는 낚은 물고기를 지인에게 팔러 갔어. 그들은 내일 떠난다는데 오늘도 여유롭게 놀러와 있어. 낚시는 정말 멋진 일이야. 미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 이제 떠날 날만 기다리고. 말리다와 안부는 마을 아이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평범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해. 민도 도울 텐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맡길게. 근처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마을의 병력이 부족해. 강한 사람들은 모두 바빠. 각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는 걸 알아. 이르가 그 친구를 불러 마법을 배우러 갔어. 그녀는 도란이 잘생기고 재능이 있어서 좋아해. 둘이 마을의 노부인 집으로 갔어. 실제로 그는 용의 힘을 가졌지만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 쓰지 않기로 했어. 노부인에게서 마법을 배우고 다른 많은 걸 배웠어. 도란의 가장 약한 점은 약초 만들기야. 그게 중요하니 마을 모든 사람이 조금씩 알아야 해. 오후에 그는 다른 곳에서 온 소녀를 만났어. 마을장이 소개한 크리스티나. 그녀는 귀족 출신이니 민에게 잘 대해주라고 했어. 그 소녀는 강하고 솔직해서 예의 바르게 악수를 했어. 악수에서 서로 강하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와 그는 약초를 조금 수확했어. 여기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추워. 여름은 더위가 미칠 듯해. 그게 민에게 인간의 삶이 더 혹독하단 걸 깨닫게 했어. 집에 도착해 마오가 그를 맞이했어. 이게 바로 행복한 가족이야.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동생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했어. 엄마의 요리 솜씨는 최고야. 세 식구가 싹 다 먹었어. 아빠는 자립생활이 편하지만 외로울 수 있어서 도란에게도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 형달론처럼.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는 아직 생각 없어. 독신으로 더 지내고 싶어. 메코가 내일 여행에 대해 물었어. 그곳은 신라니족이 살았던 곳이야. 엄마는 길에서 위험을 걱정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르가 민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는 멀리서 관찰만 할 테니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는 아들이 성장했다고 칭찬하며 원하는 대로 하되 안전을 지키라고 했어.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러 왔어. 그게 unexpected했어. 이게 그들이 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원래 군인들이 갈 텐데. 저쪽 아저씨는 교대를 하려 했지만 말리다가 마을 보호를 이유로 말렸어. 소레티아도 와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어. 스승과 이리에는 여행에서 불길한 일이 있단 예언을 했으니 민에게 특히 주의하라고 했어. 그 친구는 음식을 준비해 길에서 먹으라고 했어. 과거에 신라니족이 그들의 마을과 가끔 소통했어. 최근에 그들은 이유 없이 사라졌으니 도란의 임무는 그들이 위협받은 이유를 확인하고 마을에 위험한지 보는 거야. 도착해서 늪을 조사하니 지진 감각으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어. 여기 토원소가 너무 강하고 수원소가 약해지네. 그래서 신라니족이 물이 없어 떠난 거야. 정말 마구로의 전개가 자주 맞아.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서 그는 경계하며 검을 뽑았어.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강한 괴물들 뿐이야. 그래서 상대는 확실히 강력할 테지. 하지만 나타난 건 멍한 뱀소녀였어. 처음에 위협받자 그녀는 민을 겁주려 했었어. 그는 놀라서 이라미아가 왜 여기 있나 자문했어. 이곳은 그들의 서식지가 아니니까. 소문처럼 뱀부족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그들은 매혹 마법을 쓸 수 있지. 하지만 그녀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듯해. 그녀는 매혹 시도를 했지만 어딘가 잘못됐나 봐. 도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완전 멍해 보였어. 갑자기 신라니족을 위협하는 진짜 괴물이 나타났어. 거대한 몸으로. 그 순진한 소녀는 그 안에 갇혔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구해줬어. 도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쳤어.
그 후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왔어. 그녀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 도라는 미친 토 영혼이라고 했어. 그녀는 그런 거대하고 추한 걸 본 적 없대. 그는 과거 신라니족이 인읍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토 영혼 때문에 쫓겨났단 이야기를 했어. 최근에 베란에서 큰 지진을 느꼈어. 아마 토 영혼이 영향을 받고 미친 거겠지. 그 병은 치료가 안 돼. 그래서 도라는 새로 만난 그녀와 협력해 그걸 막고 싶어. 그녀는 자신을 셀리나라고 소개하며 뱀 부족이 마법을 쓸 수 있으니 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영혼과 같은 토속성이니 힘들대. 그래도 그건 문제야. 하지만 도라는 그녀가 잠깐만 붙잡아주면 된다고 했어.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같은 속성이지만 라미아가 쓰면 약간 효과가 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안심했어. 그녀에게 유인 임무를 맡겼어. 그는 직접 끝장낼 방법을 찾을게. 셀리나는 동의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서 호흡이 안 맞을까봐 걱정했어.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 좋은 소원을 빌어줬어. 그 멍한 소녀는 그에게 좋은 소원을 빌었지만 결혼 서약처럼 말해서 도란이 어이없어 했어. 이때 토영혼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신호를 받자마자 둘은 달려들었어. 각자 역할로. 셀리나는 적당한 위치에서 대형 방출 마법을 썼어. 그 사이 미는 지원하며 그녀가 토영혼을 성공적으로 물게 했어. 같은 속성이니 그녀의 마법은 빨리 무너졌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도란에게 충분했어. 그가 하늘로 치솟아 오직 민만이 펼칠 수 있는 전설적인 기술을 터뜨렸어. 용의 마력을 검에 불어넣으며 가슴 떨리는 모험의 순간이 펼쳐지네. 한 번의 칼질로 토신이 둘로 갈라지며 운명의 고비를 넘기게 됐어. 진흙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셀리나가 당황해 도망치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 결국 온몸이 더러워졌지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도란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하고 그녀가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해했어. 그는 정중히 자신을 도란이라고 소개하며 베란마을 출신이라고 했어. 그녀의 뱀 같은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그녀를 부끄럽게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며 셀리나가 씻을 곳을 찾아 함께 떠났어. 저녁이 되자 모든 게 안정됐어. 도란이 귀여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 셀리나가 정말 기뻐했어. 그는 그녀를 아는 다른 라미아들과 다르게 느꼈어. 좀 더 순수하고 어리석은 듯해. 보통 인간을 만나면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그녀는 춤을 추기만 했어.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춤을 추었어. 이 근처에 라미아 마을이 없으니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 셀리나가 말했어. 뱀사람이 17세가 되면 마을을 떠나 인생의 반쪽을 찾아야 해. 그녀도 그 여정 중이었지만 자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 아쉬웠어. 그녀의 종족은 모두 여자라 강한 파트너를 찾아야 해. 남자아이가 거의 태어나지 않는데 태어나도 아버지의 종족이 돼 뱀사람이 되지 않아. 들었어. 라미아는 옛날에 저주받은 인간 여성이 만들어낸 종족이야.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반인반뱀으로 변해 지금의 라미아가 됐어. 그들의 체액에 독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파트너는 독에 면역이 돼야 키스나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아니면 짝짓기 중에 파트너가 죽을 테니까. 듣다 보니 도란이 느꼈어. 그녀의 종족 유지 임무가 정말 힘든 거야. 알아보니 그녀의 어머니는 이런 여행에서 인간 아버지를 만났어. 특별하게. 매니 말한 대로 왜 그녀가 본 다른 라미아보다 더 예쁜 얼굴을 가졌는지. 예쁘다고 칭찬받아 셀리나가 부끄러워했어. 아마도 이 남자에게 이미 반해버렸을지도. 하지만 그를 해칠까봐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어.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그의 요리 실력이 정말 최고라고 인정했어. 그녀의 성격이 좀 아이처럼 어리숙해서 매니 웃겼어. 이러니 남편을 맞추려면 상대가 고생할 텐데. 그가 가족에 대해 환하게 웃는 걸 보니 도란이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았어. 그 말에 매니 드래곤 시절의 외로운 삶을 떠올렸어.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어. 그는 그녀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를 빌었어. 갑자기 라미아가 생명 에너지를 좋아한다는 걸 떠올리고 도란이 그녀에게 약간의 에너지를 전해줬어. 선물처럼.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녀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 용의 생명력이 특별하니까. 두 사람은 여유가 되면 서로의 마을에 놀러오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 며칠 후 셀리나가 두 모험가를 만났어. 그들은 친근해 보였고 서로 인사했어. 그녀의 힘을 칭찬하며 짐을 많이 들고 다니네. 그녀는 순수하게 자신이 무해하다고 말했어.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아랫부분을 보자 그 두 남자가 황급히 도망쳤어. 이게 그녀를 슬프게 했어. 항상 사람들을 겁주고 도망가게 하니까. 도라는 한편에서 스승의 지도를 따라 연습 중이었어. 스승의 지도를 따라 연습 중인 커플. 커플이 마법약을 제조 중이었어. 맨이 그 분야에 약했어. 보통 약과 달리 마법약은 에너지 가득한 재료로 만들어지니까 조심해야 해.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어. 1위는 아주 솜씨 좋았지만 도라는 계속 실패했어. 마그루 선생님께 사과하며 가르쳐주신 데 불구하고 아직 못 배웠어. 그녀는 그를 위로했어. 이 분야에 약하지만 초목을 잘 알아봐. 그 말에 그는 감사하며 복잡한 공식의 어려움을 토로했어.
전생에 드래곤이었으니 병도 안 걸렸고 약에 관심 없었어. 마구로 선생님은 이리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가 잘했다고 칭찬했어. 그녀는 기뻐하며 외출을 허락받았어. 그래도 맹과 함께 있고 싶었어. 스승은 도란의 공격 마법이 고급 수준이라고 말했어. 더 연습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어. 성공은 지름길 없이 오니까. 그는 재능 있지만 몇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게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그의 실패를 해독제로 바꾸고 싶어 했어. 앞으로 여기서 수련하라고 했어. 점심에 그는 이리에게 초대받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의 친절에 좀 부끄러웠어. 보통 식사 전에 신령에게 기도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마이를 숭배해. 보통 식사 전에 모두가 신령에게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순간이야.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 미를 숭배해. 도란의 옛 친구 그 조각상을 보니 만나고 싶어져. 식사 끝나자마자 무언니가 불러서 신선한 우유를 마시러 가. 그 아름다운 그녀는 반인반우라서 우유가 넘치게 많아. 그녀는 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여자의 우유만한 게 없다고 해. 게다가 젊고 예쁘니 남자들이 매일 와서 즐기러 들러. 도란도 무의 우유를 좋아해. 초대받자마자 오케이야. 매은은 계속 훈련장으로 달려가서 돕기 시작해. 그런데 레티아가 우연히 보고 궁금해져 매은이 어디 가는지. 한편 아은이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훈련을 시켜. 아은은 도란보다 몇 살 위지만 친구처럼 친해. 아이들은 매은이 오자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줘. 매은은 숲속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껴. 그 기운은 괴물의 것. 그래서 젊은이들이 걱정돼서 확인하러 가. 저녁이 되자 그 기운이 셀리나의 것임을 알게 돼.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버렸어야 할 텐데. 다가가 보니 도란이 셀리나가 목욕하는 걸 목격해. 그래서 인사부터 해. 그녀는 조금 멍청하지만 자신을 지켜. 부끄러워서 물을 엎질러 매은이 안아주러 와. 이 장면은 정말 어색해. 그녀가 숨길 게 없어서. 도라는 감정에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이건 아마도 마을 언니의 우유를 자주 마셔서 그런가 봐. 익숙해진 탓에 셀리나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그녀는 돌아보게 해. 도라는 거절하며 그녀가 정말 아름다운 건 봐야 한다고 말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조금 줄어들지. 그걸 봐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줄진 않아. 라고 말해. 그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끄러워. 도라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해. 셀리나가 매은이 아무런 감정도 안 보이자 화가 나서 욕처럼 말해. 계속 말해도 안 듣자. 그녀는 때려주고 매은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해. 셀리나는 쉽게 용서해줘. 그녀에게 왜 왔는지 물으니 전에 남쪽으로 가서 이상형을 찾겠다고 했잖아. 그녀는 슬퍼 보이면서 누구 만나도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 오직 도란만이 자신을 잘 대해줘서 찾아온 거야. 도란은 괜찮아. 그녀를 다시 만나길 바래. 그녀를 이렇게 보니 정말 기뻐. 듣고 나서 그녀도 기뻐해. 도란이 함께 살자고 제안하니 전에 부모님이 연애를 재촉했으니 이게 행복일지도 몰라. 이 제안을 듣고 셀리나는 마치 고백받은 줄 알아. 마을에서 사는 건 위험해. 라미아는 괴물로 여겨지니까. 도라는 그녀를 도울 계획을 세웠어. 게다가 마을에 반수와 반인들이 많아. 귀여운 괴물 하나 더하면 괜찮을 거야. 처음엔 조심할 수 있지만 점점 좋아하게 될 테니까. 자신이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생기니 그녀는 감정을 표현 못해. 매은은 그녀가 인정받으면 자신의 삶이 더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해. 말 끝나자 마치 고백한 기분이 들어. 셀리나는 웃으며 너와 함께 사는 게 재밌을 거라 해. 게다가 연인들이 하는 일도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매은이라면 자신의 독을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순간 그녀는 전에 도란이 생명 에너지를 전해주니 그 맛에 빠졌어. 그 생명력은 이제껏 맛본 적 없는 맛이었어. 그녀가 그걸 탐내자 도란은 함께 살면 언제든 줄게 약속해. 이제 셀리나는 이 청년에게 완전히 빠졌어. 생명력을 공유하며 그들은 마을과 연결되는 계획을 세워.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셀리나의 고기와 생선을 선물로 받기 시작해. 발자국과 그 물건들로 보니 괴물이지만 왜 선물을 주는지 모르겠어. 라미아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해.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위협에 경계하니 괴물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아. 마을장과 지도자들이 빠르게 모여. 라미아는 드물지만 여기 나타났으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셀리나의 물건들은 맛있지만 도라는 조심해서 모아 없애자고 해. 노인들은 혼자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도라는 밖에서 다 듣고 신뢰를 쌓는 계획이 잘 될지 걱정돼. 셀리나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줬는데 마구로 할머니는 낙관적이라 팀장에게 서둘지 말라고 해. 여기 모두가 마을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라미아가 음식을 주니 이유가 있을 테니 나타나면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하자고. 이리는 스승이 계산한 점괘를 가져와. 결과를 보니 뱀의 등장으로 행운이 올 거라 해. 이건 할머니의 생각과 맞아. 모두가 듣고 안심해. 도란도 기뻐. 그날 오후 도라는 그녀에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알려. 사람들이 덜 경계하니 매은은 이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어. 다음날 도란과 마딜이 사람들을 모아 라미아를 찾으러 가. 당연히 매은도 포함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막을 수 있게.
마을의 핵심 보호자들이 모였으니 아은은 다른 곳 경계가 느슨할까봐 걱정돼. 반대로 도라는 셀리나의 선함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돼 기뻐. 가장 영향력 있는 건 바은과 말리다지만 레티아가 핵심이야. 그녀는 마랄리의 신봉자라 회복과 해독 능력을 가진 여신의 사자야. 그녀가 인정하면 뱀친구도 통과야. 계획은 사람과 하는 장면 만들기야. 도란이 토끼 괴물에게 공격받는 척 셀리나가 적절한 때 나타나. 하지만 상황이 너무 커져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처음엔 라미아라고 생각했지만 상갑고망이야. 강력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 공격력으로 누구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 팀장은 모두 뒤로 물러나라고 해. 겁에 질려 그의 아들이 넘어지며 공격 목표가 돼. 이 상황이 예상치 못했지만 도란이 제때 도착해. 근처 셀리나도 달려와 그녀의 기술로 두 형제를 막아. 그녀는 괴물을 제어해 영토로 돌려보내. 아무도 다치지 않게. 라미아의 강력한 능력을 보니 모두 경계해. 구해진 아이는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도란에게 부르자 그는 남아서 그녀를 보호해. 그녀가 친절하다고 하지만 팀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는 보호팀장으로서 나쁜 일 원치 않아. 메으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떠나지 않겠어. 선물을 주던 일에 대해 묻자 셀리나는 인정하며 머리를 숙여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어. 그녀는 고생 많아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적어도 한동안만. 그녀의 진심을 듣고 병사들은 동정해. 구해준 이유는 아이들이 죽으면 가족이 슬퍼질 테고 자신은 인간 아버지가 있어서 해치지 않아. 마그로의 예언이 맞았고 레티시아가 마알리 여신의 계시로 셀리나를 받아들이니 모두 수락해. 이 사건으로 도라는 깜짝 놀라. 얘 친구가 도와줬어. 이건 신성한 판결이야. 누구도 반대 못해. 자연의 여신 마알리는 라미아가 악이 아니라 자연의 아이라 평화롭게 살자고 해. 셀리나도 눈을 감아 공포를 줄이고 피를 잃어 기절의 치료를 받게 돼. 다음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집을 선물 받아 새로운 주민이 돼. 그녀는 이런 준비에 기뻐해. 보를랜드 부자에게서도 사과와 감사의 선물을 받아. 이리는 라미아에 대해 모르니 그녀에게 알려달라고 해. 도라는 이웃으로 소개하며 성공을 축하해. 비록 뜻밖의 일이 있었지만 도라는 여신에게 감사해 셀리나를 도와줘서. 그날 밤 메으는 영혼 형태로 미알 여신을 만나러 가 9겹 구름을 뚫고 아름다운 곳에 도착해. 그녀가 용친구가 왔단 걸 느끼고 맞이해. 전에 친했지만 지금은 인간으로 도라는 그녀를 여신님으로 부르며 용신님이라 해. 환생 후 인간 삶에 익숙해졌어. 셀리나의 이야기를 다 알게 돼. 메으는 다시 한번 미알에게 감사해. 그녀의 계시가 없었으면 셀리나가 어찌 됐을지. 이제 모든 게 안정됐어. 게다가 여신이 인간 모습의 메은을 알아봐서 놀라워. 그녀는 용신의 영혼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알아봤어. 그녀가 받은 건 즐겁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야. 전에 알던 백룡왕과 다르지. 도라는 부정하지 않고 이번 생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전에 영웅의 껌에 찔려 죽을 때 절망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 인간 몸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 이 청년은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인간 몸은 약하니 쉽게 다치지만 그래서 이 삶을 더 소중히 해. 미랄리는 용친구가 최근 빛나게 사는 걸 느껴. 그녀는 메은의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기뻐해. 라미아의 등장 덕분일지도. 이 말을 듣고 도라는 부정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자고 해. 시간이 지나 메은은 귀여운 친구에게 깨워져 새날을 맞이해. 그녀는 흥분해서 일찍 일어났어. 도라는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해.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돼. 그가 기분 좋아 보이자 그녀가 물어. 청년은 장난스럽게 옛 친구를 꿈에서 만나 좋은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상쾌하다고 해. 어제 그들은 오늘 크리스티나와 감자를 심기로 했으니 그녀는 바로 시작하고 싶어. 작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소망. 이 기사 친구는 최근 기분 좋으니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의 큰 학원의 원장. 그녀는 정령을 다루니 크리스티나의 편지를 열어봐. 이 학원에서 그녀는 모두의 자랑이야. 편지를 가져오니 원장은 더 흥미롭게 읽고 싶어져. 편지엔 크리스티나의 마을 생활이 적혀. 작은 마을이지만 사랑이 넘치고 혹독한 기후와 괴물과 싸우니 모두가 싸우는 법을 알아. 첫 전투는 마딜 부대장과. 마을에서 강하지만 크리스티나를 만나면 이기지 못해. 진지하게 싸워도 무기가 날아가. 마딜라는 완전히 인정해. 그녀의 검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반대로 그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아 모두가 기뻐. 팀장 보를랜드는 파티를 열어 크리스티나가 마을의 환대를 느끼게 해. 혹독하지만 음식은 매우. 빨리 사람들의 부드럽고 따뜻함에 그녀는 매료됐어. 삶이 혹독하지만 음식은 정성이 가득해. 처음엔 너무 좋게 대해주니 귀족인 그녀는 적응 못했어. 그래서 조금 존중받아. 이로 인해 그들은 웃는 걸 보면서 조금 외로워.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니 깨달아. 저녁에 크리스티나는 혼자 검을 연습하고 셀리나와 메은이 봐. 그들도 다가가 이야기하니 그녀가 조금 멀어진 걸 알아. 귀여운 뱀 친구는 그녀의 기분을 바꾸고 싶어 집으로 초대해. 셀리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러브풀 가득한 밀집 침대를 소개해. 크리스티나가 시험해보라고. 처음엔 도란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눕자. 라미아 침대가 특별하다고 칭찬해.
여기서 그들은 처음 이야기를 나누며 셀리나는 괴물로 여겨져 두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이 받아줬어. 보를랜드 부부가 자신을 잘 대해줬고 언니의 우유는 정말 맛있어. 최근에 다양한 우유를 만들어 대회를 열어 크리스티나는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봐. 그 집은 정말 환대해. 형제 모두. 팀장 보를랜드의 형이 큰 고기를 잡아 마을에 대접해. 메우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 매력이 있다고 해. 셀리나는 그가 너무 멀어 보이니 그녀와 함께 침대로 끌어. 그는 상관없어 웃으며 누워. 며칠 후 마을은 우유 마시기 대회를 열어. 무언니가 와서 새 우유 맛을 물으니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그 형도 젊은이들에게 더 마시라고 해.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도 와서 초대를 받아. 그녀가 많이 마시니 모두 기뻐하며 거리감이 줄어들어. 보를랜드는 그녀와 따로 마시자고 해. 크리스티나는 자신있게 받아들여 마을에서 가장 잘 마시는 그가 도전하지만 그녀의 배는 끝이 없어. 예상대로 그는 패배해. 모두가 와서 안아주니 그녀는 인정받아 기뻐. 그 아내는 딸의 우유를 가져와 초대해. 처음엔 남편이 먼저 하려 했지만 쓰러졌으니 그냥 마시고 나서 더 상쾌하다고 하며 한 잔 더 청해 딸이 기뻐하며 안아. 이게 첫 시도라서. 도란과 셀리나 덕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어. 살기 좋은 곳, 그 친구에게. 편지에서 마을 베라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라미아와 친구가 된 걸 알고 놀라. 하지만 이 소식이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 귀족들은 라미아를 위험한 괴물로 여기니 싫어해. 이 소문을 퍼뜨린 건 켄이야. 올리비아에게 크리스티나의 뱀 친구에 대해 물어. 그녀는 정부의 마법사라 라미아 하나라도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최근 실종 사건과 연관짓고 있어. 올리비아는 변호해 마을리 여신이 그녀를 선하다고 인정했어. 그래도 켄은 셀리나를 소환해 조사하고 싶어. 베란마을 관리자는 그녀 편이라 군인을 보내잡아. 친구들은 이 일 몰라서 열심히 바치라며. 셀리나도 감자 심는데 처음이야. 도라는 그녀의 방법을 보고 어이가 없지만 연습으로 치자. 그리고 일이 벌어지네. 클래시가 달려와 그들을 밖으로 부르고 크리스티나는 마을장이 데려가 부탁을 하고 셀리나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구다가 명령한 대로. 메은이 괴물을 데려온 걸 알자 그는 묻지도 않고 여사는 여신이 인정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안 들어. 그는 이 지역 관리자라 위험을 제거하겠어. 도라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단 걸 알아. 예상대로 그 늙은이는 중앙으로 데려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해. 여신의 판결을 의심하는 구다. 그는 안 들으니 라미아는 왕국을 통해야 해. 이건 오랜 법이야. 어쩔 수 없어. 메은은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해. 그들은 그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 함께 가게 해. 마을 사람들은 이 태도에 불만이야. 문제가 생길 때 안 보이더니 이제 안전을 가장해. 진짜 가식적이야. 크리스티나는 두 사람을 걱정해. 학원으로 가서 원장을 구하러 해. 영향력이 있으니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바로 마법을 써 몸을 강화해. 최고 속도로 경도로 달려. 저쪽에서 커플은 마차에 앉아. 이건 셀리나에게 처음이라 조금 무서워. 다행히 도란이 있어서 안심돼. 그가 안정됐는지 물으면 그녀는 웃어. 그래도 눈에는 두려움이 있어. 메우는 괜찮을 거라 안심시켜. 그리고 안아주니 그녀는 감동받아 연인을 보는 기분이야. 그는 엄마가 스트레스 풀 때 하던 방식이라고 해. 언제든 효과적이야. 셀리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도란이 밤새 이야기해주겠다고 해. 저쪽에서 크리스티나는 원장방에 도착해. 그녀를 보니 올리비아는 무슨 일인지 알게 돼. 진정시키네. 일단 셀리나는 여신의 축복으로 제거되지 않을 거야. 그들을 데려온 건 켄이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불가능해. 마을이 너무 멀어. 커플은 저쪽에서 일어나 위원과 만나러 가. 이 일에 뭔가 이상한 게 그는 사람 없는 곳으로 부르네.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그들의 표정이 충격받았어. 크리스티나 쪽은 셀리나를 위해 노력 중. 원장은 이게 그녀의 목적이라고 해. 중앙정부의 본 모습이야. 켄과 그녀의 세력. 듣고 나서 그녀는 초조해지지만 impulsively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해. 저쪽에서 커플은 켄에게 데려가 그녀는 만족해. 그녀는 가식적으로 환영해. 메은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과 관련이 있어서 따라왔다고 해. 듣고 나서 그녀는 그들을 방으로 초대해 식사해. 구다는 보고를 하러 보내. 셀리나는 맛있는 음식을 보니 기뻐. 그녀는 이게 여행의 보상이라고 해. 그들이 좋게 대해주니 뱀은 감사해. 마을 시민으로 인정받는 서류에 대해 묻자 켄은 내일 시작한다고 해. 내일 시작해서 증명되면 돌아갈 수 있어. 듣고 나서 뱀은 안심해. 처음에 군인들이 둘러싸서 죽을 줄 알았어. 켄은 그럴 수 있으니 그녀의 능력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 가장 위험한 능력이야. 이렇게 대화 후 그녀는 뱀이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해. 학원으로 돌아가. 그 늙은이는 크리스티나를 화나게 해. 그녀도 태도를 보이지만 우리 편임을 알자 풀어. 커플은 식사를 맛있게 하다 수면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켄은 진짜 얼굴을 드러내 많은 라미아를 받지만 셀리나처럼 예쁜 건 처음이라고. 그 푸른 눈은 바다처럼 금발 머리가 얼굴을 돋보이게 해. 그 여자는 그런 아름다움에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어. 이 순간 약이 스며들어 커플이 쓰러졌어. 저쪽에서 구다 씨는 가을 지역의 젊은 여성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
크리스티나도 그 사건을 들었고 희생자 중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들은 가을에 사는 마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그 마녀는 300세가 넘었다고 하니 크리스티나가 올리비아 교장님이 바로 그 납치범일 거라 생각했어. 구다 씨는 그 마녀가 인간이라며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납치범이 금단의 마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 확신해. 소문에 따르면 그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여자들의 몸을 빼앗아 영원히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 마녀가 외모가 아름다운 한 라미아를 노리고 있어. 이 말을 듣고 크리스티나가 키엔이 바로 그 악당임을 깨달았어. 이제 크리스티나가 키엔이 진실임을 이해했어.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걸 알았다면 왜 친구를 호랑이 굴에 밀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들의 시간은 거의 없어. 그래서 행동에 나서야 해. 크리스티나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따라가며 왜 그 커플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을 듣겠어. 셀리나가 다시 수술대 위에 놓여 있어. 그 마녀는 오랜만에 이렇게 온전한 라미아를 잡아 기뻐하고 있어. 그녀는 그 뱀소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빼앗고 싶어해. 하지만 쉽지 않아. 도란이 이미 깨어나 미래의 아내를 보호하려 해. 이게 그 늙은 여자를 당황하게 해. 충분한 수면제를 줬는데 그는 바닥에 마법원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어. 키엔에게 살인에 너무 익숙해졌냐고 물었어. 상대방은 인정하고 자신은 죽인 사람 수를 세지도 못한다고 말해. 그 사슬은 신렌의 이빨로 만든 것처럼 간단해. 방금 부수고 도란이 키엔을 노려보며 메인이 정말 인간이냐,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고 물어. 그는 백룡왕으로 수백만 년을 살았어. 도란은 이런 자들과 대화할 수 없어서 직접 나서고 싶어해. 그녀에게 한 번 더 묻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녀는 웃으며 100을 넘기자 세는 걸 그만뒀다고 해. 그 잔인한 행동의 이유는 연구를 위한 거야. 세상에 누구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가져. 그녀는 모든 걸 소유하고 싶어서 모든 걸 빼앗아 자신을 영원히 젊게 유지해. 도라는 그 마법이 이미 금단됐단 걸 알아. 마족과 계약해서 배운 거냐고 물어. 키에는 메인이 지식을 많이 가졌단데 놀라. 자신의 몸 부분들이 다른 강한 종족들로부터 온 거라고 소개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다른 생명의 목숨은 발밑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 버릴 수 있어. 도라는 상대가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할 말 없어. 그 마녀는 자신의 연구에 자랑스러워해. 많은 권력자들이 그녀를 지지했다고 해. 권력자들이 지지해. 이게 이유야. 이게 300년 동안 그녀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건드리지 않은 이유야. 메인이 아름다운 친구를 만난 걸 기뻐하라고 해? 그녀의 몸의 모든 작은 부분이 활용될 거야. 이 순간 귀여운 뱀소녀가 깨어나 모든 걸 들었어. 그녀는 그 마녀의 잔인한 행위에 혐오를 느껴. 키에는 놀라며 수면제를 개선해야겠다고 말해. 이렇게 빨리 깨는 건 문제가 돼. 이 말을 듣고 셀리나가 구다위원이 왜 자신을 도왔는지 이해했어. 도라는 그런 쓰레기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해. 몇 문장으로 그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록했어. 커플은 음성 전달 마구를 사용해 다른 쪽에서 모든 걸 들었어. 증거가 확보되자 크리스티나와 고위 관리들이 도착했어. 친구가 도와주러 오니? 정말 기뻐했어.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날 줄이야. 그 친구는 두 사람이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끼가 되다니 미쳤다고 꾸짖어. 올리비아가 사과하며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쨌든 셀리나가 목표였으니까. 그들이 설교하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자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 못해. 키에는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그녀를 매혹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은 너무 추하게 느껴져. 이 모습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녀의 취향에 맞지 않아.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연속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아름다운 걸 보면 그녀는 빼앗아. 최고의 금단 마법으로 다른 사람의 부분을 자신의 몸에 이식할 수 있어. 마족의 지지로 그녀의 삶이 바뀌었어. 항상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모든 걸 빼앗고 싶어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올리비아 같은 선족이 훨씬 더 완벽하니까. 이제 계획이 무너지니 수백 년 노력은 무의미해졌어.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몸에 너무 많은 걸 합친 탓에 그녀는 이제 혐오스러운 괴물일 뿐이야. 키에는 여전히 라미아를 수집하고 싶어해. 양쪽의 전투가 시작됐어. 크리스티나가 그 생물에 대해 묻자 도란이 무수한 종의 합체 체형이라고 알려줘. 이건 그녀가 마족과 계약한 증거야. 그래서 즉시 제거해야 해. 어떻게 그 늙은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길까? 영원히 모든 생물의 결합 속에서 살고 싶어해. 그 병사들은 이 거대한 몸을 막을 수 없어. 셀리나가 그들이 위험에 처하자 눈의 힘으로 조종해. 하지만 오래 못 가. 공격할 의도가 생기자 친한 친구가 보호해. 크리스티나가 악당들을 친구를 해친 대가로 처형하고 싶어해. 특별한 검으로 그녀는 적의 촉수를 모두 베어 키엔을 고통스럽게 해. 그녀는 몸을 더 단단하게 강화해. 동시에 수백 개의 눈을 만들어 그들의 움직임을 명확히 봐. 게다가 검은 마법으로 크리스티나에게 독을 뿌려. 그녀가 시간을 끌 때 도란이 마법원을 그려 이 일을 마무지게 해. 그녀의 시체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교장은 도와주고 싶지만 정령을 소환할 수 없어.
갑자기 메인이 모두 피하세요. 내가 마무지게 하겠다고 해. 크리스티나는 그를 믿고 물러나. 올리비아는 도란이 고급 마법을 쓰려 하니 이상하게 느껴. 거기에 경계원이 동반됐어. 그 젊은이는 눈앞의 걸 없애면서도 다른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해. 그는 그 여자가 너무 미쳤다고 생각해. 즉시 1000개의 창을 활성화해 수억 개의 날카로운 무기가 그 혐오스러운 몸을 찌르고 그녀를 무수한 조각으로 나눠 완전히 사라지게 해. 경계가 보호하니 피해 없이 폭발하고 이 증거로 그녀의 공모자들을 고발할 거야. 며칠 후 커플은 교장이 마련한 집에서 며칠 머물러 친구의 서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며 도란이 그녀를 가르쳐. 셀리나는 이게 서툴러서 조금 읽기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크리스티나도 방문해 두 친구가 적응했는지 봐. 올리비아 교장과 구다씨도 사건 해결 후에 도착해 감사의 말을 전해. 도라는 그분의 후유증을 이해해. 셀리나가 그가 고개를 숙이자 충격받아 감히 받지 못해 자신은 다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커플은 믿기 제안을 받고 놀랐어.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마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어. 실은 그분은 친절해. 다행히 도란이 스승님의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서 즉시 효과가 있었어. 오늘 그 친구는 셀리나가 베란마을에 살 수 있는 허가서를 가져왔어. 그걸 보니 뱀소녀는 더 기쁠 수 없어. 이제 이 왕국의 시민이 됐으니까. 교장은 친숙한 손님이 두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해. 화려하게는 스승님의 아들 렌지였어. 그래서 도란과 친해. 앵구르 부인이 셀리나의 사건에 대해 편지를 보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분은 두 아이를 도시 산책에 초대해 드물게 올라오니까. 여기 시장은 모든 걸 팔아. 정말 활기차. 뱀소녀가 아이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하지만 괴물 취급받아. 도란이 위로하지만 그녀는 이게 익숙해. 제넨로 시도 나서서 그 물건을 돌려줘. 새 친구는 모든 게 해결되니 마을로 돌아가. 이 기회에 그 형이 물어 동생이 학교에 들어올 생각 없어? 교장이 내 재능을 높이 평가해. 메인의 마법을 방치하면 아까워. 그는 거절해. 마을에 할 일이 많아. 올리비아는 그의 내면의 영혼에 대해 말해.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학원에서 지식을 넓혀야 해. 일단 이 초대는 유보돼. 도란이 원하면 언제든 올 수 있어.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티나가 메인의 결정을 물어. 그는 마을을 사랑하고 신령의 힘으로 모든 걸 보호할 수 있어. 셀리나는 그가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로 크리스티나는 학원이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장면이 바뀌어 숲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 수천 마리의 괴물이 마족으로부터 풀려나 세계를 침략할 준비를 해. 숲에 사는 엘프 부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봐. 그 검은 개미들은 매우 사납고 한 방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 영웅적인 전사들이 쓰러지며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매우 걱정해. 근처에서 숨이 약한 사람이 마평이라는 위험에 대해 경고해. 베란마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 메인과 크리스티나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 어린 나이부터 훈련받아서 그들의 기초가 좋아. 반란대장은 30분 후에 휴식을 알려. 이 광경을 보고 셀리나는 전날 학원의 초대를 떠올려. 거기서 그는 더 빨리 발전할 거야. 그녀는 도란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갈지 궁금해. 슬퍼하다가 아이들이 뱀꼬리를 미끄럼틀 삼아 놀자. 쫓아가 꾸짖어. 이걸 보니 그녀가 마을의 일부가 된 게 기쁘네.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길. 크리스티나가 숲 탐험을 부탁해. 그곳에 야수가 많다고 하니 평범한 훈련이 지루해서 위험한 생물과 시험해보고 싶어. 도라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 그녀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 크리스티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 암삐가 돼지를 치지 못해서 대신해야 해. 게다가 숲에 도토리가 많아. 돼지들이 좋아해. 마을 발전을 돕는 건 필요해. 메이는 뭐라고 해도 그녀가 가겠다면 동의해. 그래서 곧 돼지 목축 경호대가 생겼어. 모두 완벽히 무장해서 야수에 대처할 준비를 해. 요즘 괴물이 자주 나타나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크리스티나와 셀리나는 기술이 강력하니 걱정 없어. 숲의 공기는 훨씬 상쾌해.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기서 치유하면 정말 맞는 선택이야. 셀리나도 인정해. 숲에서 사는 게 가끔 매력 있어. 하지만 조금 외로워. 돼지가 야수에게 잡아먹이지 않게 모두 순찰을 나눠. 반란대장은 이곳이 사람 셀덤 지나가니 주의하라고 해. 소리가 나면 괴물이니 공격이라고 확신해. 방금 말 끝나자 뚱뚱한 애가 검은 호랑이에게 노려져. 숲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놈은 강하고 독이 있어 병사를 겁나게 해. 다행히 대장이 빠르게 반응해. 그걸 때려 죽여. 모든 게 안정될 줄 알았는데 거대한 개미들이 나타나. 소리를 듣고 메인과 두 친구가 달려가 확인해. 다행히 아직 때라. 도란이 크리스티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들은 이런 걸 본 적 없어. 메인은 이게 괴물이 아니라 막의 거주자 중 하나가 만든 마평임을 알아. 이건 아직 낮은 수준의 정찰병이야. 그런데도 대장을 쓰러뜨릴 수 있어. 도란이 이들을 낙이라고 불러 크리스티나가 놀라. 그는 책에서 이들에 대해 읽었어. 바보지만 속도와 힘이 커. 그래서 젊은이가 그걸 붙잡아 크리스티나가 원거리 공격으로 시험해. 공격이 성공적이었어. 도란이 놀라움을 주었어. 그 공격은 강했지만 끝장내기엔 부족해. 크리스티나의 일격이 필요해.
곧 사라지니 메인이 비밀을 지키라고 해. 마족 공격을 알면 모든 게 뒤집어질까봐. 저녁에 관련자들이 모여 마을장은 반란대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왔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쉬어야 해.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 공격에 대해 걱정해. 더 중요한 건 반란을 공격한 게 뭐인지 모르겠어. 크리스티나가 숲에 이런 게 자주 나타나나 물어. 마을장은 이건 처음 듣는다고 해. 그래서 마족 관련은 숨겨.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이후 사람들의 정신 상태야. 반란이 마을의 가장 강한 전사니까 그가 다치면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메인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충격일 텐데 마평은 훨씬 더 큰 문제라 말 안 해. 숲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마구루 부인이 반란대장이 깨어났다고 해. 상처를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더 강한 거라고 알아. 그래서 대항하기 어려운 종일 거라 확신해. 도란이 스승님에게 이 숲의 비밀 사건을 물어. 조사하고 싶어. 마구루 부인이 설명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해. 그건 국경지역 사람들의 방식이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메인이 생각하는 건 자연에 도전하는 거야. 때때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해야 해. 안 그러면 후회할까봐. 이 말을 듣고 스승님이 동의해 조사하게 해주되 누군가와 함께 가라. 크리스티나가 자원하지만 마을장이 막아. 만약 그녀가 위험에 처하면 학원에 어떻게 설명하겠어. 게다가 구다위원에게 안전을 약속했어. 이걸 듣고 셀리나가 자원해. 특별한 눈으로 메인을 도울 수 있어. 도라는 혼자 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동의해. 크리스티나는 마을의 문제라 여기 있으라고 조언받아. 그들은 이걸 익숙해져야 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어. 장로가 두 아이를 보내되 절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해. 변이 일어나면 도망쳐.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만약 못 지키면 다시 못 가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커플은 무수한 장비를 싣고 출발해. 오랜만에 둘이서만의 시간이야. 이 말을 듣고 뱀소녀는 칭찬받는 기분이 들어. 자신이 유용해 보이게 노력해야 해. 더는 도란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 이 젊은이는 안심했어. 셀리나의 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숲 가장자리에 도착하니 크리스티나가 여기 있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척해.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도라는 그녀가 금지당한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나? 그녀는 바람 쐬러 온 척하지만 진짜는 지원하고 싶어. 도란이 말했듯 이건 그들의 문제야. 하지만 그녀는 베란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건 그녀의 생각이지. 맞고 틀림은 안 가려. 이걸 듣고 도란이 더 말할 수 없어. 셀리나는 그녀가 함께 가는 게 좋다고 해. 만약 크리스티나의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메인이 같이 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해. 곧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거미 무리를 만났어. 셀리나가 그 괴물들을 붙잡아 두 쌍둥이 킬러가 보여줄 차례야. 수는 많지만 이들은 약하니 지나가기 쉬워. 갑자기 다른 괴물이 나타나 크리스티나를 걱정하게 해. 셀리나가 나가서 그걸 사과로 주네. 그래서 친해졌어. 정말 놀랍네. 도란을 보니 더 대단해. 그 새끼 7마리를 안아. 아직 본 적 없는 순종이야. 그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사과를 해. 임시로 상황이 안정되니 모두 쉬어. 그 7 원숭이에게도 먹여. 너무 불쌍해 보여. 크리스티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 누가 괴물과 함께 밥 먹나? 두려워하지 않나? 셀리나는 나도 위험한 생물이야. 크리스티나는 그녀와 친해져서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잊었어. 적어도 그녀의 위쪽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7 원숭이는 다르지. 메인이 실수로 뱃속을 꺼내서 두 소녀에게 먹여. 이건 그들의 가족 제품이야. 셀리나를 흥분하게 해. 크리스티나는 웅크리고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뱀소녀가 원숭이와 친해지게 가르쳐. 그들이 먹는 걸 보니 꽤 귀엽네. 그래서 그녀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그건 그냥 배고파서 악에 없어. 공격당하면 아마 음식 때문일 거야. 도라는 이 원숭이 어미가 이렇게 강한데 왜 환경에서 쫓겨났는지 궁금해. 아마 전에 만난 거대한 거미들도 그럴 거야. 이건 숲 깊숙이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야. 크리스티나가 도란의 어머니가 만든 빵을 먹어? 정말 맛있어. 아빠가 양념하고 말린 고기라서 부드러워. 이런 숲에서의 식사는 괴물과 함께라서 정말 흥미로운 체험이야. 셀리나도 그녀의 검은 소녀가 먹는 걸 칭찬해. 그녀는 부끄러워. 셀리나가 뭔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고전 그림에서 나온 듯해. 칭찬받으니 그녀는 장난치는 줄 알아. 셀리나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해. 그건 그녀의 매혹 마법을 강화할 거야. 도라는 꼭 그래야 할 필요 없어. 그녀는 이미 아름다워. 이 말은 그녀가 이미 매력적임을 인정하는 거야. 셀리나를 기쁘게 해. 메인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거라 생각해. 그녀는 부끄러워. 도란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마치 청혼처럼 느껴져.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위협해. 갑자기 공이 날아오니 중상에 빠진 요정임을 알았어. 그녀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전하지만 괴물이 쫓아왔어. 역시 전날의 마병이야. 그래서 도란이 그들을 때려 죽여.
셀리나는 원숭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 두 검사는 계속 협력해, 없애. 이번 숫자는 정말 많아. 셀리나가 포위되자 도란이 에너지비로 지원해. 이 원거리 기술은 효과적이지만 연속으로 못 써. 대신 검으로 싸워. 그래서 두 괴물이 함께 공격해.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신룡의 힘을 써서 팔을 바꾸고 극락의 머리를 쉽게 부수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어. 이 능력을 쓰니 자신에게 이 몸을 준 부모님께 미안해.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써야 해.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잘 싸워. 그리고 위협받을 때 셀리나가 구해. 그녀는 감사해. 뱀소녀는 겸손하게 나 없어도 네가 잘할 거라고 해. 이게 바로 그녀의 매력적인 매력이야. 칭찬받으니 셀리나가 부끄러워. 요정에 대해 그녀는 이제 안정됐어. 그래서 감사해. 인간과 라미아 부족이 동행하니 정말 놀라.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그녀는 갑자기 마병에게 쫓겼다고 해. 이걸 듣고 도란이 숲의 원인을 알았어. 전에 락들은 정찰이었어. 그래서 곧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크리스티나는 모에게 더 정보를 물어. 그들은 숲의 변화를 조사 중이야. 그녀는 우리 쪽이 문제에 직면했지만 바로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해. 그 후 모두가 포위된 걸 알아. 도란이 그들이 악이 없으니 검을 빼지 말라고 해. 동시에 무기를 내려놓고 친근하게 보여. 셀리나는 이해하고 눈을 감아 크리스티나도 따라해. 그렇게 엘프 부족이 나타나 작은 요정을 멀리하라고 해. 도란이 화가 나 마치 나쁜 사람 취급하네. 상황이 긴장되자 작은 요정이 이들이 자신을 구한 은인이라고 해. 지오, 그 군대의 지도자가 이해하고 감사해. 두 소녀는 경계하니 도란 가까이에서. 숲은 엘프의 영역이고 그들은 다른 부족과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왜 왔는지 물어. 도란이 나서서 베란마을 주민이라고 소개하고 괴물들이 나타나서 조사 중이라고 해. 그는 실수로 엘프 부족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고 사과해. 지오가 이해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 상황이 나쁘니 세 명이 떠나라고 조언해. 도란이 마족을 언급하니 그는 놀라.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지금 숲 주민들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고 있어. 크리스티나가 엘프 부족이 재난을 막을 계획이 있나 물어. 그녀는 군수와 무장에 대해 모든 걸 물어. 귀족으로서 사람들을 걱정해. 엘프 부족이 멸망할 위험이 있으니 그녀는 조금 불안해. 지오의 목을 잡고 돕게 해달라고 하니 두 아이가 막아. 크리스티나는 마을이 위험하니 우리를 돕게 해. 숲이 무너지면 마족이 퍼질 거야. 이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그녀의 열정이 너무 커서 엘프 부족이 조금 풀어. 한참 말하다가 크리스티나가 과했단 걸 알아. 사과해. 셀리나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녀가 엘프를 걱정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 은인이 정말 친절하고 강하단 걸 봐. 개미떼를 이겼으니까. 엘프가 처음 만나는데 믿는 건 어렵지만 그들은 모든 요소를 가졌어. 셀리나가 팀에 있으니 뱀이 인간과 친구가 된 걸 믿어. 그래서 양쪽이 연결됐어. 도라는 크리스티나의 강한 성격이 이 순간에 효과적이라고 기뻐해. 수백만 년을 살았으니 그는 마계와 숲을 연결하는 문이 위험을 알아. 락만 나오면 괜찮지만 공간의 문이 열리면 고급 귀신들이 이 세계로 오는 대재앙이야. 그는 그들을 없애기 전에 제거하고 싶어. 사람들이 그의 영혼을 알아보고 쫓아내더라도 도라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룡의 힘을 주저없이 쓸 거야. 메인이 제안해. 이건 특별한 경우야. 도란의 관점에서 엘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자신과 동료가 일시적으로 마족을 밀어내는 걸 돕게 해달라고 해. 이건 숲의 법을 위반하지만 현재 상황이 강요해. 피오 지오의 여동생은 형이 리더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걸 알아. 하지만 그녀와 다른 부족권들은 이 결정을 지지해. 더 생각하지 마. 이걸 듣고 모두 기뻐. 도라는 우리 팀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엘프는 편하게 싸우라고 해. 두 젊은이가 악수를 하려 할 때 큰 소리가 전투를 알렸어. 모두가 그 사악한 마력에 충격받아. 도라는 이게 익숙한 느낌이야. 적어도 한 번 본 적 있어. 저쪽 하늘에서 마계를 연결하는 문이 반쯤 열렸어. 그리고 그 안에 극강의 귀신들이 나타났어. 아직 3마리만 왔지만 이게 이미 숲의 안녕을 위협해. 지오가 즉시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걸 듣고 메인이 바람 마법으로 모두를 강화해 더 빠르게 이동해. 그렇게 그들은 두 형제의 뒤를 따라 달려가 새신참이 이 인간의 땅을 보니 꽤 괜찮네. 마왕님께 바치기 위해 모든 걸 차지하고 싶어. 그들은 선봉으로 실력을 증명해. 이 세 놈 외에 더 강한 인물이 있지만 만화가 너무 커서 문을 못 넘었어. 모두 모이기 전 빨간 놈이 시간을 때우러 돌아다니고 싶어. 느낌으로 여기 엘프 마을이 있으니 누가 먼저 찾을지 경쟁해. 상은 마음껏 학살할 수 있는 거야. 로시아가 제론을 초대하지만 그는 약한 자에 관심 없고 일만 하러 왔어. 그래서 재미를 두 동료에게 양보해. 그 말을 듣고 거스는 가장 큰 나무로 가기 시작해. 그 여자는 반대로 꽃의 향기를 맡고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먼저 그 꽃들과 사랑을 표현해. 엘프 마을에서 개미떼에 맞서고 있어. 이 일은 몇 시간째 계속됐지만 끝나지 않아. 도대체 이 괴물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더 나쁜 건 지금 갤러스가 도착했어. 그는 자신이 마계의 4대 기사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전면전을 선언해. 그는 기술로 엘프의 성벽을 파괴해.
엘프 전사들이 공포에 빠지네. 적이 너무 강해. 도란의 그룹은 달려가며 정령으로부터 괴물들이 북쪽에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어. 그건 메인이 말한 고급마족이야. 지호가 다른 사람들이 서남쪽으로 가서 방어 대형을 강화하라고 해. 앞에 괴물들이 막고 있으니 돌아가는데 더 시간이 걸려. 악마가 엘프 전사를 쓸어버리니 그들의 비명을 칭찬해. 근처에 아직 사람이 있으니 노려져. 다행히 숲의 수호 정령이 나타나 그를 막아. 검은 장미가 그의 피와 만화를 빨아. 전쟁이 숲 곳곳에서 일어나. 도란이 기술을 써. 광범위로 한 지역을 쓸어버려 성공적으로 길을 열어. 크리스티나도 나머지 괴물을 없애는데 잘했어. 마병이 계속 오니 메인이 두 소녀에게 마법 수정으로 시간을 벌어. 그 수정은 지표를 높여. 그는 두 소녀에게 지표를 높이는 마법 수정을 주네. 이건 전에 늪지에서 얻은 물건이야. 셀리나와 함께 검은 소녀가 광풍을 활성화해 모든 괴물을 날려. 셀리나도 뒤지지 않고 가시를 만들어 마병을 꿰뚫어. 이걸 보고 메인이 그들을 앞서지 않게 거대한 불꽃으로 나머지를 없애. 이걸 본 고스는 충격받아. 그들의 힘이 대단하네. 방금 쇼로 그는 그들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 이건 도란이 그 친구에게 우리가 유용하단 걸 보여주는 거야. 다른 쪽 전장으로 거스는 여전히 디아도라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녀는 숲의 풀과 꽃을 파괴한 그를 비난해. 그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쉽게 죽지 않으니 도전해. 그는 주위의 모든 걸 짓밟은 게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은 약함이라고 해. 이걸 듣고 디아도라도 그를 약하지만 자만심 강한 자로 봐. 공격을 하자 루시아가 동료를 도와 그녀의 검은 장미를 파괴해. 그녀는 디아도라를 꽃의 정령이라고 마력이 강하다고 해. 도란의 그룹은 마을에 도착했어. 이 지역은 아직 안정돼. 하지만 다른 곳은 아니니 군력을 나누자. 두 마족은 아무도 안 봐. 싸우면서도 수다 떨어. 거스가 동료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디아도라를 이기고 싶어. 루시아는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그 친구에게 충분히 놀았으니 양보해. 이걸 보고 디아도라도 다른 꽃의 정령을 불러.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라피아가 자신이 파괴한 꽃을 꺼내. 그녀가 늦은 이유는 다른 꽃의 정령과 놀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디아도라의 동료를 잔인하게 파괴했다고 해. 모든 친구가 사라지니 그녀는 그들을 위해 복수하고 싶어. 공격해. 이걸 보고 두 놈은 더 좋아. 디아도라가 화내지 말라고 해. 꽃들은 서로 경쟁하니까 이제 검은 장미만 남았으니 기뻐해야 해. 이걸 듣고 디아도라가 평정을 잃어 공격 중에 실수를 해. 그녀의 기술은 식물의 정령 힘을 시들게 해 검은 장미의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 그녀는 자신도 꽃의 정령이지만 마계에서 자라서 꽃들은 분해돼. 라피아는 지옥의 정령이라고 피와 생명으로 키워졌어. 그녀에게 동료는 희생물일 뿐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디아도라는 절박한 상황에 아무리 노력해도 적을 못 건드려. 그래도 그녀는 계속 싸워. 루시아가 방심할 때 살짝 빼어. 이 동료는 희생물일 뿐. 디아도라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어. 아무리 노력해도 적을 못 건드려. 그래도 그녀는 계속 싸워. 루시아가 방심할 때 그녀는 살짝 베어 그녀의 피를 약간 뽑아. 검은 장미가 말해 꽃이 아름다울수록 가시가 날카로워. 이걸 기억하고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마. 루시아가 진지해져 이 아름다운 얼굴을 다치게 한 건 큰 실수라고 해. 양쪽이 힘을 높이지만 동료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디아도라가 덩굴벽을 만들어 막지만 그의 물리력이 커 쉽게 날려. 루시아가 독을 더해 검은 장미의 몸이 썩어. 그렇게 그들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어. 다행히 이 순간 도란이 느껴서 하늘에서 내려와 두 놈을 직접 위협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더 놀라운 건 그 젊은이가 인간이라는 거야. 디아도라가 젊은이에게 물으면 그녀는 안정됐어. 거스가 상대를 돌아보자. 화가 나서 공격해.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끼어들어 그의 팔을 막아. 도란이 목에 한 번 더 베지만 깊지 않아. 독꽃 여자가 사각에서 공격하지만 오히려 그녀가 맞아. 화려하게 엘프 전사들이 숨어서 지원해. 이건 그들의 마을이야. 모든 각도에서 유리하고 화살이 날아가면 아무것도 피할 수 없어. 라피아가 이걸 듣고 화나. 업신여김을 받아. 갑자기 더 끔찍한 게 나타나 불길한 징조를 알려. 하늘을 뚫는 마력은 사대기사의 마지막 멤버야. 그는 새 놈을 합친 것보다 강해. 이제야 왔어. 갤러스가 자존심 세우며 그를 부수기 전에 노력하지만 갑자기 다른 마력이 모두를 분산해. 그게 바로 셀레니 에너지를 모으고 엘프 부족을 구하기 위해 참전해. 불필요한 죽음을 보니 그녀는 진짜 화가 나서 팔기대사를 불러 공격해. 라피아가 흥미를 느껴. 그녀는 그 거대한 만화를 흡수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아. 메우는 기회를 기다리다 적이 빠지자 마법을 쏘아날려. 디아도라는 손쉽게 적을 내리치며 추한 꽃은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해. 이 말에 화가 나서 그녀도 그들을 노려. 그 괴물 인간은 셀리나에게 제압당해 움직일 수 없어. 메인이 그녀의 친구를 칭찬하며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그가 주문을 외우며 땅과 불의 마법을 만들어내. 그것을 심판의 창으로 변신시킨다. 원래 갤로트에게 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다른 적을 느껴 목표를 바꿔야 했다. 제로는 두 동료의 상황이 좋지 않자 지원하러 온다. 그가 세렌 옆에 서서 그 녀석이 정말 비참하다고 비웃으며 뱀 여인과 싸우겠다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작은 마을이 집중력을 잃어 그 악당이 탈출한다. 그놈은 자신의 싸움에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기회를 잡아 세리나를 찌른다. 도라는 즉시 반응하지만 크리스티나가 한 발 앞서 2번이나 튕겨나간다. 그 괴물은 충격받아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막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거스가 상대를 초인적 저항 종족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마계에서 온 자들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티나가 끼어들자 그놈은 목표를 바꿔 그녀와 싸우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기뻐하며 방금 저는 몸을 풀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진지하게 정령검의 각성을 활성화시켜 갤로트를 더 흥분시킨다. 그 거대한 놈은 강하긴 하지만 움직임이 그다지 유연하지 않다. 크리스티나는 공격을 쉽게 피하며 사각에서 찌르고 그 일격이 치명적이었지만 그놈은 정말 튼튼데 즉시 출혈을 막아 싸움을 이어간다. 인간과 싸울 때 이렇게 중상을 입은 건 처음이라 그는 속도를 인정하며 균형을 맞춘다. 거스가 내구력을 높였다. 뱀소녀는 이제 제론과 싸우고 그는 마계의 사나이 중 가장 여유로운 듯 세리나에게 성공을 허락한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를 붙잡으며 도란에게 이 녀석은 내가 맡을게. 그녀는 암흑 마법으로 그의 몸을 태우지만 그것이 충분히 결정적이지 않다. 그 도살자는 그녀의 에너지를 칭찬한다. 그걸 본 그녀는 팔계대사를 불러내 적을 꽉 쥐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계의 뱀들은 그보다 훨씬 무시무시하다고 말한다. 제로는 그녀의 실력을 보고 싶어 목을 졸라 죽여보라고 도전한다. 이건 세리나의 약점, 적이라도 죽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녀는 죽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약해 보인다. 그는 실망하며 그녀가 뱀의 저주를 이어받았지만 손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반쪽짜리 자들이 생사전에서 싸우는 걸 싫어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세리나가 위험해지자 메인이 달려와 막아주며 팔의 용력을 모아 적을 때린다. 그 강력한 기운을 느끼고 그는 충격받아 도란이 어떻게 그런 건지 모른다. 그녀와 달리 그는 정말 결의가 강하다. 이들을 바로 끝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들은 마계의 사나이라서 몇 번의 공격으로 죽지 않는다. 마지막 적이 나타나 도란의 싸움을 멈춘다. 무한한 마력 외에 그는 메인에게 극강의 전사 외모를 보인다. 엘프 부족은 새놈이 이미 어려운데 이 새놈이 나타나 걱정된다. 다행히 바깥 마병들은 모두 제거됐으니 이 내 놈만 이기면 안전하다. 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마계의 고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자 조부가 흥미를 느낀다. 제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는 동료에게 사과하며 끼어든다. 그놈은 그의 성격을 알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물러난다. 옛날부터 조부는 강자와 싸우며 즐거움을 찾는다. 덕분에 그는 베테랑 전사의 기운을 뿜어낸다. 도라는 상대가 전투에 흥분을 추구하는 걸 알고 준비된다. 몇 세기 전부터 그는 메인처럼 실력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이 싸움이 정말 흥미로울 거다. 도란이 먼저 나서며 검을 휘두르며 이름을 소개한다. 듣고 조지는 꽤 놀라며 그 이름을 아는데 그들과 연결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체력면에서 도라는 인간이라 마족 전사에게 비길 수 없다. 하지만 용력을 쓰자 공격을 튕겨내고 상대를 충격시킨다. 조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이해해 용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둘은 힘을 다 쏟아붓는다. 도라는 더 유연하게 싸워 마법을 쏘아보낸다. 상대는 상검파와 방패를 사용해 그 마법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든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는다. 도란이 더 공격하지만 누가 우위인지 모른다. 두 강자는 서로를 칭찬한다. 조스는 메인이 인간인데도 강하다고 놀란다. 반대로 도라는 그가 마족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의 출신은 타락한 신, 마도로 빠진 신이다. 듣고 조지는 메인이 이걸 아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는 메인의 비밀을 암시하지만 묻지 않고 편안하게 싸우자고 한다. 도라는 인간 몸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어 걱정된다. 용력을 쓰면 엘프 마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네 나이트를 쓰러뜨리기 전에 상대는 더 길게 끌지 않는다. 즉시 최상 검술로 도란을 압도한다.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빈틈이 없다. 그래서 그는 피하기만 하다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없다. 이대로 이기지 못할 줄 알기에 그는 몸속 용력을 조금 쓴다. 라피아와 갤러스는 지루해져서 덤벼든다. 두 소녀가 돕자 제론이 가로마가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약한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라는 더 강한 기술로 반격한다. 조스만이 그 전투 방식의 변화를 느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더 확신된다. 두 바보는 큰 피해를 입고 이제 제 위치를 안다. 동료도 그 방해에 사과한다. 하지만 그는 메인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 조스는 마력을 강화해 완벽한 피사치를 준비한다. 신이었으니까 그는 천국의 힘을 쓸 수 있다. 도란을 한 번에 굴복시키려 한다. 만약 그 기술을 막으면 자신은 그를 강력한 상대로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이건 그가 자랑하는 최고 기술 중 하나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막지 못한다. 세리나가 매우 걱정된다. 하지만 메인은 미소를 짓는다. 조스는 그가 막을지 아니면 죽을지
궁금해한다. 놀랍게도 그는 용력을 집중해 그 힘을 하늘로 날려버린다. 모두가 이 장면에 충격받는다. 조스는 극강의 상대를 만난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땅으로 오기 위해 그들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도란 같은 상대를 만나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싸움을 즐기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메이니 친구를 걱정해 아직 모든 힘을 쓰지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숲의 주민들에게 선언한다. 마계에 합류하지 않으면 사흘 후 죽음의 전투를 하라. 조스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강철 인간은 세리나에게 조언한다. 적에게 확신이 없으면 다음에는 네가 죽을 거다. 두 놈은 화가 나지만 동료 말을 따른다. 다음에 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다. 크리스티나는 결의를 보인다. 사흘 후에 그에게 맛을 보이겠다고 한다. 로시아는 디아도라에게 화가 난다. 그녀는 그녀를 고문해 부이가 구해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도 동료와 가족을 위해 복수하고 싶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울 거다. 사흘 동안은 공격하지 않겠지만 그때는 모든 힘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조스는 자신이 인간 형태의 용신과 싸워야 한다고 믿기지 않는다. 운명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뱀 소녀는 사랑하는 소년을 안는다. 그가 다칠까봐 그의 미소가 차가운 느낌을 주니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는 몸에 상처 하나 없다고 장담한다. 크리스티나와 뱀 소녀도 마찬가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 멋진 싸움 후에 묻고 싶은 게 많다. 이 일부터 마무지자. 엘프 부족과 이야기해야 한다. 숲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감사한다. 조이는 새아이를 마을장에게 데려간다. 중요한 두 사람과 함께. 그는 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꿈을 구해준 걸 감사하며 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중요한 인물을 초대했다. 그건 올리비아 원장이다. 그녀도 마을 주민이다. 그녀는 전에 메인의 능력을 봤다. 그녀도 도란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지식을 배우기 위해 숲 밖에서 살았다. 동포가 위험하다고 듣자 바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새아이도 왔다. 장로는 핵심 문제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게이트를 공격할 계획이다. 그걸 부수면 그 강력한 놈들은 이 세계를 떠날 거다. 네 놈은 게이트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 이 계획이 합리적이다. 민감한 시기에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용감하게 나선다. 패배해도 그들의 세계 파괴 음모를 막아야 한다. 이길 경우 점령된 숲이 회복될 거다. 미에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 전투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다. 내일 노이는 남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분명하다. 그들은 주요 전력일 거다. 원래 여기 사람들은 메인이 요청할 필요 없이 도움을 구해야 한다. 새 부족이 구원 청하는 게 부끄럽지만 상황이 위급하다. 그래서 노이는 명예를 제쳐놓았다. 거미 부족은 그 새아이의 제안을 행운으로 본다. 올리비아도 크리스티나, 세리나, 도란이 믿을만하다고 장담한다. 그녀는 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곧 군대가 올 거다. 큰 전투라 여러 곳에 안위가 걸렸다. 그래서 완벽한 전략을 준비해 마계의 사나이트를 상대해야 한다. 지금 전투 후 우리는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다. 그래서 새 부족의 숲보호 열망을 느낀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현실화해야 한다. 그는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두 소녀도 마찬가지. 그 악을 청소하겠다고 말한다. 장면이 니나이트에게 넘어가. 로시아와 거스는 마병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제로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병사들이 나무에서 자라지 않은 이 전쟁 때 쓸 게 없다. 그는 조스에게 그들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들의 전투 욕구가 끓어오르는 걸 안다. 억지로 참는 건 좋지 않으니 개미들에게 화풀이하게 둔다. 실제로 그들 모두가 우리 그룹과 재대결을 원한다. 제로는 뱀소녀가 아직 젊지만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그녀가 실력을 모두 발휘하면 흥미로운 상대가 될 거다. 물론 그는 도란과 싸우고 싶다. 곧 잊을 수 없는 전투가 올 거라 믿는다. 오랜만에 이런 기대감을 느낀다. 도란이 전사로서 필요한 모든 걸 가졌다고 본다. 의지, 전투 능력, 무한 만화. 그는 예천개 전투를 떠올린다. 그는 그게 자신에게 과거 전쟁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 그 싸움에서 그는 신의 군단 일부였다. 그 치열한 싸움 후 모두 지쳤지만 백룡왕만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도와 마계를 밀어냈다. 그 장면은 조스의 마음에 새겨졌다. 마알리 여신이 용신의 친구라서 그를 부른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고대 용신은 수많은 마족을 학살했고 이제 인간 형태로 산다. 그의 눈에 백룡왕은 다른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름이다.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어찌됐든 곧 그들만의 전투가 올 거다. 메인에게 돌아가. 회의 후 그는 예쁜 소녀를 만나러 간다. 디아도라가 혼자 서서 이제 장미정령이 그녀만 남았다고 슬퍼한다. 그는 그가 그녀를 찾는 걸 알고 묻는다. 듣고 디아도라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 옆에 있다.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그녀의 상처를 걱정한다. 내일 전쟁이니 이 상태로 둘 수 없다. 검은 장미는 메인이 로시아의 독을 본 게 놀랍다. 그녀는 숨기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정상적으로 걷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다. 메인은 용의 생명 에너지를 전해주며
정화 마법이라고 속인다. 처음부터 그녀는 도란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가 사람인지 모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면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디아도라가 다른 장미 정령들을 슬퍼하는 걸 묻자 그중 몇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결말을 맞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복수를 하고 꼭 성공하겠다고 말한다. 듣고 도란은 도울게. 그녀를 기쁘게 한다. 그녀도 그를 고마워하며 자신을 회복시켜준 걸 감사한다. 내일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이런 대화가 기쁘다며 떠난다. 세리나는 그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제 돌아왔다. 피오와 꿈은 차를 가져와 그들을 쉬게 한다. 메인이 강하단 걸 알자 그녀는 내일 전투에서 굶지 않게 잘 돌본다. 메인은 맛있게 먹으며 마을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한다. 그건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맛이다. 도라는 매일 이걸 먹으면 지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티나는 이미 다 먹어버렸다. 세리나는 그녀가 돼지처럼 먹는데도 몸매를 유지하는 걸 부러워한다. 그녀는 체질이 살이 잘 안 찐다고 말한다. 먹은 게 훈련으로 에너지로 변하니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소녀끼리 뱀소녀는 필요한 부분이 그녀도 크다고 좋아한다. 그 여동생은 엘프가 가슴을 발달시키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다. 봐. 모두가 가냘프고 피부만 하얗고 얼굴 예쁠 뿐. 갑자기 네 소녀가 도란을 보니 그는 너무 집중해서 어이없다. 남의 일에 수줍어해야지. 그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성장기라서 나쁜 생각을 자제하라고 말한다. 메이는 아무 나쁜 생각 없다고 하며 피오가 아름답다며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한다. 듣고 그녀는 기뻐한다.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 내일 아침에 전쟁이니 그들은 먼저 쉬기로 한다. 하지만 세리나의 손이 떨리는 걸 보니 도란이 걱정된다. 그날 밤 뱀소녀는 자지 않고 혼자 앉아 있으니 그는 가봐야 한다. 그는 도란이 잠 못 잔 줄 알고 그래서 온 거라고 말한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자 그는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속인다. 세리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엘프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한다. 메이는 이 낭만적인 광경에 충격받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곳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이유를 안다. 달빛이 잎사귀 틈으로 스며들어 정말 환상적이다. 술도 엘프가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어우러져 산 덕분이다. 때때로 그들은 무기공장의 소리를 듣는다. 내일 준비하려는 숙련된 장인들일 거다. 그들은 친구들이 전장에서 이기게 돕고 싶어한다. 메이는 그녀와 앉아 이야기하며 자신을 이상하다고 부르는 걸 무감각하다고 말한다. 그는 화제를 받고 그녀의 걱정을 보고 자신 때문에 뱀소녀를 이 혼란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 세리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해치우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다. 마장군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그놈이 엘프와 정령들을 학살했는데 결국 그녀는 상대의 목숨을 끝내지 못했다. 그랬으면 우리 쪽에 큰 이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세레는 자신을 무용한 라미아라고 자책한다. 분명 조금 더 결의만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도란도 그녀를 혈액이 차가운 뱀으로 생각했었다. 그녀와 사귀며 세상에 이런 귀여운 뱀소녀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마을에 초대했고 다른 라미아처럼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들은 마치 고백처럼 들려 세렌을 부끄럽게 한다. 도란은 그녀가 변할 필요 없다고 현재의 그녀가 좋다고 말한다. 차이점이 성공을 가져올 거다. 메이는 그녀를 이렇게 좋아하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한다. 세리나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온다. 게다가 선물까지 받는다. 마법 수정. 이건 용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는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뱀소녀는 그 순수함에 놀란다. 이게 보통 수정보다 몇 배 강력하다고 그는 자신의 보물을 그녀에게 주며 그녀의 사랑을 보호하길 바란다. 내일 대전이 있으니 더 멋진 거다. 도라는 그녀가 자신을 믿으라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듣고 세레는 자신감을 되찾는다. 크리스티나가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리며 막 깨어나온 참에 이 밤의 대화를 보고 담요를 덮어준다. 그녀는 이 장면이 부정공평하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두 사람만인 건 싫어서 함께 이야기한다. 모두처럼 그녀도 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키고 싶다. 세리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내 힘을 필요로 하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렇게 크리스티나도 기운을 내약을 없애고 평화를 되찾겠다고 선언한다. 잠시 후 뱀소녀가 자러 가니 두 사람은 안심한다. 검기소녀는 그녀가 긴장한 걸 안다. 다행히 도란이 잘 설명해. 메인이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 갤러스가 자신을 부르는 초인적 저항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 도란은 놀란 척하지만 그 의미를 숨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전사들이 모였다. 조이는 모두에게 전투정신을 고무하며 고향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앞선 전사들의 희생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다. 숲이 외치고 동료들의 울음소리를 잊지 말라. 그 악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없애라. 정의의 분노가 시작됐다. 목표는 단 하나, 두세 개를 연결하는 게이트다. 주위에 3개의 보조 게이트가 있으니 그들은 여러 팀으로 나눈다. 올리비아는 엘프 부족을 이끌고 짐승과 거미 부족도 장로가 지휘한다. 조이와 디아도라는 순찰하며 페타 군단이 게이트에 도착하게 돕는다. 새 친구는 숲 주민들의 신뢰니
주요 역할을 맡아 적 장군과 맞서 싸운다. 이제 그들은 게이트 근처에 다가갔지만 막혔다. 세리나는 여기서 싸우기로 하고 크리스티나와 도란에게 가라고 한다. 두 사람은 걱정되지만 그녀의 결의를 보고 동의한다. 엘프 부족의 총공격을 느낀 마게나이들은 조스는 용신과의 대결을 기다린다. 다른 놈들도 바로 싸우고 싶어한다. 거스가 지키는 게이트가 숲에 가장 가까우니 거미와 짐승 부족이 그를 상대한다. 근처에서 로시아는 기다리고 그녀의 유일한 상대가 나타난다. 그녀는 디아도라가 혼자 온 걸 보고 충격받는다. 검은 장미는 지원자가 있어도 위험하니 혼자 싸우기로 했다. 그 마녀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며 디아도라를 울며 구걸할 때까지 고문하겠다고 말한다. 반대로 그녀도 그럴 테니 곧 동료에게 악의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제론 쪽에서 싸움도 시작됐다. 그의 몸은 초강력 갑옷으로 덮여 약점이 거의 없다. 엘프들은 활을 쓰니 관절을 정확히 노려야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이는 그의 힘에 빠르게 밀려난다. 그는 그들의 약한 공격이 피해를 주지 않자 조금 지루해진다. 바로 그때 세리나의 우박이 떨어져 적을 짓누른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이건 도란이 준 반지가 마력을 강화한 덕분일 거다. 피오는 그녀가 두 사람과 함께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거기 크리스티나와 도란이 있으니 여기에 왔다고 말한다. 제로는 약간 피해를 입고 기뻐하며 이건 뱀소녀의 짓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그 공격이 강하다고 칭찬하며 운명이 또 한 번 대결을 정해놓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겁을 먹지만 그래도 그는 그녀를 삼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리나는 겁을 먹지만 그래도 반격하며 나도 너를 먹을 거라고 말한다. 도란 쪽에서는 아직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녀는 뱀소녀가 안녕한지 걱정한다. 상대는 마장군이니 누구와 싸우든 목숨이 위험하다. 메이는 걱정하지 않는데 세리나에게 준 반지가 목숨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 그는 이 싸움이 어렵지만 그녀가 해낼 거라고 한다. 결의만 있으면 라미아의 힘은 새 마장군에 뒤지지 않는다. 듣고 크리스티나는 기쁘지만 여전히 걱정된다. 그녀는 돕기 위해 돌아가려 하지만 막힌다. 한 곳에 모이면 다른 게이트가 약해진다. 도라는 세리나에게 준 수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그건 특별해서 사용자를 많이 돕는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듣고 그녀는 돌아가는 생각을 포기하고 게이트로 간다. 갤로트 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악의 쪽으로 기울었다. 두 부족은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그놈이 너무 강해 모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다. 다행히 위기 때 크리스티나가 달려와 도란을 구한다. 전에 그녀가 게이트로 가라고 했었다. 공격이 예기치 않게 왔지만 갤로트는 맑고 쓰러질 뿐 거미 소녀는 구해진 걸 기뻐하며 그들이 많이 싸웠다. 크리스티나는 모두가 떠나라고 하며 자신 혼자 그놈을 상대한다. 더 이상 죽는 걸 원치 않으니 모든 힘을 쏟을 거다. 그 괴물은 도란과 싸우고 싶었지만 초인적 저항이라도 좋다. 검기 소녀는 거미 두 번째 형태를 활성화하며 서둘러 끝낼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그놈은 천천히 생사전투를 즐기길 바란다. 이 대결은 균형적이다. 한쪽은 속도와 검술, 다른 쪽은 회복과 육체적 힘. 그는 계속 찌르며 빈틈을 만들지만 막지 않으니 크리스티나가 한 번에 끝내지 못한다. 전투가 길어지면 그는 이길 테니 필요하지 않다. 모든 상처가 즉시 회복된다. 갤로트는 그 기술을 인정하며 과연 초인적 저항답다. 검기 소녀는 그놈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게 화가 나. 그 의미를 모른다. 도라는 지금 게이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 크리스티나가 이길 거라 믿으니 그는 우리 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다. 용력을 활성화해 날개를 만들고 가까운 보조 게이트로 날아간다. 디아도라 쪽에서는 로시아의 마병을 모두 없애고 언제까지 구경할지 묻는다. 그녀는 검은 장미 감옥을 만들었다. 움직임이 제한되면 불리하지만 그래도 머문다. 상대는 이 명예로운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두 장미 정령은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다. 디아도라는 그녀의 독뼈 장막을 없애려 하지만 안 된다. 로시아는 그녀가 영리하다고 하며 자신은 특별한 기술을 쓴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전에 흡수한 생명을 사용해 공격하며 디아도라를 라피아의 죽은 동료로 만든다. 생명은 장미 정령에게 가장 강력한데 잘 쓰면 큰 이득이다. 검은 장미는 계속 피하지만 구체수가 너무 많아 몇 명이 다쳤다. 그녀는 친구들의 생명이 손에 있다는 걸 묻는다. 라피아는 디아도라가 모든 걸 아나 동료와 가까워지라고 말한다. 그녀는 화가 나서 덩굴로 공격하지만 뼈장막에 닿으면 산산조각 난다. 이기려면 그녀는 상대의 이 강력한 능력을 없애야 한다. 그녀는 이 이점을 알고 디아도라를 가지고 놀며 이전 빚을 갚는다. 상대의 고통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더 즐거워진다. 디아도라는 자신이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로 검은 장미를 만든다. 놀랍게도 디아도라도 로시아와 비슷한 힘을 가졌다. 이전에는 이 능력을 싫어해 쓰지 않았는데 그녀는 죽음만 가져오니 하지만 복수를 위해 그녀는 봉인을 풀었다. 듣고 상대는 더 흥분하며 누가 상대의 생명을 모두 흡수할지 보고 싶어한다. 그냥 이렇게 두 장미 정령은 서로를 없애기 시작한다. 디아도라는 이 기술을 자주 안 써서 약세를 보인다.
반대로 로시아는 매일 이 뼈 장막을 써서 숙련됐다. 그녀는 쉽게 상대의 검은 연기를 밀어낸다. 디아도라가 그냥 큰 소리치기만 한다고 하며 독이 퍼져 생명을 빨아들인다. 상대는 혼자 온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디아도라는 고독 속에 시들어갈 거다. 그녀의 생명이 점점 떠나는 느낌이 어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게 그녀가 기다리던 거다. 라피아가 충분히 흡수하면 그녀는 준비한 최종 카드를 쓴다. 독꽃은 즐기고 있었지만 몸이 아프자 그녀가 속았단 걸 안다. 이때 장미의 생명이 그녀의 몸으로 독처럼 흘러들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꽃싹이 자라 몸을 묶어 힘을 못 쓰게 한다. 라피아가 흡수한 생명이 나무를 키우는 영양이 됐다. 죽을 때가 되니 디아도라는 왜 꽃이 몸에서 자라는지 설명한다. 이전 싸움에서 검은 장미는 교묘히 상처에 씨앗을 뿌렸다. 이 전투는 그때부터 정해졌을지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참고 이겼다. 로시아는 가시가 관통하자 비명을 지르며 벗어날 수 없다. 뼈와 관절이 부서지며 완전히 으스러진다. 마지막 싸움이 검은 장미의 승리로 끝난다. 하지만 그녀도 큰 피해를 입었고 생명이 거의 빠져 더 싸울 수 없다. 마병들은 그걸 기다리며 달려든다. 다행히 도란이 나타나 에너지 비를 내려 모두를 한 번에 없앤다. 그가 알고 있으니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한다. 장면이 세리나로 넘어가 상황이 정말 나쁘다. 뱀 소녀는 제론의 치명타에 위험해졌다. 친구들은 그녀가 관통당한 걸 보고 어떻게 구할지 모른다. 도라는 이걸 모르고 검은 장미를 회복시키며 계획대로 게이트를 파괴한다. 이 지역은 이제 마병이 들어올 수 없다. 디아도라는 이게 무슨 마법 원인지 묻자 회복력이 높아서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2번 구해준 걸 고마워하지만 메인의 이 형태는 인간 같지 않다. 그는 날개만 만든 거라며 여전히 마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전생의 용이었으니 이번 생의 용력을 쓸 수 있다. 듣고 디아도라는 용을 본 적 없어서 놀란다. 게다가 재생까지 하다니.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만 몸이 약하다. 그는 더 쉬라고 나머지는 도라는 더 쉬라고 나머지는 자신과 모두가 맡을게. 그녀는 라피아를 혼자 쓰러뜨린 게 잘했다. 디아도라는 가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을 업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도라는 영향을 안 받으니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가 승리하길 빌며 조지가 세마 장군보다 강하다고 경고한다. 그들의 싸움이 이 숲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세리나 쪽에서는 그녀가 큰 구멍이 난 채로 내려왔다. 다행히 그 부분에 장기가 없으니 그냥 출혈만. 두 형제는 돕지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없다. 이때 특별한 수정이 활성화돼 치유를 가져온다. 그걸 보니 그들은 안심하며 뱀 소녀에게 숨어 있으라고 한다. 그녀는 혼자 가기 싫어하고 피오는 적어도 돌아오라고 애원해. 세렌을 괴롭힌다. 크리스티나 쪽에서는 여전히 균형 있게 싸우고 멀리서 피사찌를 시도하지만 빗나가고 몇 번 더 베인다. 회복력도 약해지고 검기 소녀는 몇 번 더 베야 그놈이 물러갈지 궁금해한다. 갤로트는 초인적 저항의 실력을 인정한다. 자신의 배경을 모르니 그는 특별한 개체를 초인적 저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인간 형태지만 크리스티나는 괴물 같은 힘을 가졌다. 하지만 너무 특별해. 이런 자들은 미움받고 보통 사람들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듯 크리스티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다. 그는 추가로 초인적 저항이 자연의 적이라며 인간 몸이지만 귀신과 심지어 고대용까지 없앨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라는 크리스티나에게 이걸 설명하지 않은 거고 자신도 그런 자에게 죽었기 때문이다. 용을 죽인 영웅 이야기가 떠오르자 크리스티나는 충격받는다. 저쪽에서 백룡왕이 나타나자 조스는 전생의 전사로서 정중히 인사한다. 그는 동료에게 도란이 용신 재생이라고 말한 듯 그와 크리스티나의 우정이 웃기다고 느낀다. 감정적으로 그 영웅의 피가 그녀 안에 있음을 알고 최고 기술을 보여준다. 곧 거스의 팔이 잘리고 네 다리가 잘려 그는 충격받는다. 영웅의 힘이 바로 이거구나. 그는 용신이 이런 자에게 죽은 걸 어떻게 느꼈을지 묻는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머리를 베며 싸움을 끝낸다. 그녀가 아는 대로 영웅은 용 친구를 배신했으니 백룡은 한호버을 거다. 도란 쪽에서는 조스가 자신을 전신이었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메인과 겨루고 싶었으니 그는 놀란다.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도전하다니. 그는 인간 형태라 제한이 많다고 말한다. 전생에 싸웠으면 이길 수 없지만 지금은 자신 있다. 그래서 전투에 집착해 마도로 빠진 걸 슬프게 본다. 싸움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 조스는 용신을 마계로 초대한다. 그래서 이곳이 파괴되지 않게. 도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게이트를 통해 간다. 마계 쪽 풍경은 끔찍해. 주위가 그냥 흙더미뿐. 이쪽에서 세리나도 떠나라고 조언받는다. 피오는 여전히 순수하게 말해 그녀를 안심시킨다. 이때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녀는 누군가를 다치게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지만 엘프에 대한 배신이다. 너무 약해서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피오를 따라 돕고 싶지만 몸이 안 따른다. 보통 라미아는 주저하지 않는데 세리나는 폭력을 싫어한다. 아니, 어쩌면 겁쟁이라 그런 핑계를 댄 걸지도. 이쪽에서 모두가 제렌에게 피해를 주려 하지만 안 된다.
또는 내 자신이 겁쟁이여서 그런 핑계를 찾는 걸지도. 여기서 모두가 제렌에게 피해를 주려 애쓰지만 아직 안 돼. 처음엔 관절이 약점일 줄 알았지만 실은 아니야. 그의 몸속은 정말 특별해. 그들이 지금까지 버틴 건 칭찬할 만해. 그래서 그가 본격적으로 나서 조그보단 약하지만 두 놈보단 강해. 갑옷이 열리자 세리나가 충격받았어. 그놈은 뼈만 앙상한 유령처럼 보이네. 그의 몸은 자유롭게 변형되네. 심지어 갑옷과 무기도 그의 몸이 변한 거야. 엘프의 비명이 세리나를 깨웠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녀의 약함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돌란이 준 과일을 보니 힘이 솟아. 그녀는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지만 친구들이 고통받는 건 더 두려워. 지금 지호가 무기력하게 쓰러졌어. 제렌이 청년을 멀리 던진 후 마무리 일격을 준비해. 피오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네. 다행히 뱀 친구가 막아섰어. 그녀의 죄의 사슬로 적을 묶고 모두를 피하도록. 지금 그녀 안에 만화 흐름이 자신조차 두려워하게 하네. 제렌이 기뻐하며 사슬을 부수고 공격하지만 대사가 막아. 그걸 보니 그는 천하의 일격을 날리지만 아직 닿기도 전에 그녀의 정의의 주먹에 날아가네. 그 친구들은 이제 안심하고 떠나. 이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 그가 라미아의 힘을 칭찬하네. 진짜 대단해.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썼어? 그랬으면 더 재밌었잖아. 답례로 제렌도 마력을 최대치로 활성화해. 하지만 세리나는 두려움 없이 이제 결심이 더 강해졌어. 돌을 부르자 적을 짓누르네. 이런 순수한 피해는 정말 아프지만 아직 마장군을 끝낼 순 없네. 마장군을 보니 그녀가 사용해. 보니 그녀가 라미아의 비기를 쓰네. 혈사의 피를 불러 악당의 영혼을 묶어. 달려들자 제렌이 충격받아 몸이 얼어붙네. 움직일 수 없어. 그건 부분적으로 매니 준 마력 수정 덕분이야. 기술이 강화됐어. 과연 뱀부족의 저주받은 눈은 가볍게 볼 수 없네. 세리나가 용서를 구한 후 모든 힘으로 마무리 일격을 날려 백기대사를 부르네. 합쳐지니 마치 드래곤 같아. 정말 무섭네. 제렌. 운명에 맞서 싸웠지만 안 돼. 침략자의 끝은 영원한 소멸. 다른 동료들처럼. 지금 지호와 피오가 믿기지 않아. 그녀가 이겼다니. 처음엔 완전히 밀렸는데 막판에 역전됐어. 죽은 부족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 세리나가 돌란에게 조용히 감사해. 그는 마계에서 약속한 대로 싸움에 준비됐어. 주변 공간이 완전히 고요하고 어두컴컴해. 이곳이 조대의 영역이라고 하네. 하지만 성이나 집 하나 없어. 그는 지금 용병으로 살며 싸우기만 하면 돼. 용룡님께 무례한 환대를 사과해. 돌란이 활성화해. 한 팔을 원시 형태로 바꿔. 여기라면 맨이 마음껏 날 수 있어. 누굴 해치지 않고. 그 말을 듣자 적이 흥분해. 눈앞에 원시 드래곤 중 하나가 있네. 조프가 인정해. 과거의 돌란을 다른 신들보다 더 두려워했어. 하지만 지금 그 인간 몸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 그가 동의해. 그에게 원하는 싸움을 주겠어. 하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야. 조드가 존중으로 답해. 달려들자 바로 튕겨나가네. 흥분이 고조되네. 그는 절기 발동, 귀신 우는 소리처럼 하늘을 꿰뚫는 검, 지옥을 뒤흔드는 검. 그 후 절망의 폭풍이 생겨 돌란을 향해 쏟아지네. 하지만 그는 간단히 모두 베어. 그 장면에 적이 충격받아 과연 드래곤의 힘은 헤아릴 수 없네. 다시 돌아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네. 다음 목적지는 정문, 돌란이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해. 크리스티나가 무사하자 베마이가 기뻐해. 그녀도 마찬가지야. 디아도라가 나타나 피오가 의아해. 원래는 형을 도와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가 사과해. 독정령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대. 어쨌든 이겼으니 기뻐. 정문에서 올리비아 교장이 있지만 맨은 안 보이네. 마계로 간 걸 알자 그녀가 조금 걱정해. 근처에 마력 수정이 있어. 이상하게 느껴. 새 장로가 와서 모든 곳에 마병이 파괴됐다고 알려. 이제 할 일은 문을 없애는 거야 끝. 교장이 돌란이 아직 안 왔단 걸 말해. 듣자 거미 여인이 걱정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을 부수자. 나머지 장로 둘이 그 말이 합리하다고. 이 전쟁은 숲 전체를 구하기 위해 양심에 어긋나지만 여기 모든 이들의 안전이 이 결정에 달렸어. 맨이 이기면 괜찮지만 져서. 이기면 괜찮아. 하지만 져서 다른 마장군이 나타나면 새 장로가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우리 편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돌아가 청년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아. 조드가 아무리 배도 모두 막아. 내 자루 검으로 피를 흘려도 그의 검술은 여전해. 그렇게 그는 맨의 강화된 주먹에 날아가. 그 일격이 너무 강해. 그의 갑옷을 거의 부숴버렸어. 싸우고 싶은 갈망이 그를 일으켜 자신은 괜찮다고. 평범한 기술로는 용신님을 이길 수 없단 걸 알게 그도 수년간 완성한 절기를 사용해. 반면 젊은 친구들은 장로들이 문을 부수려는 걸 막아. 그들의 동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거미 여인이 설명해. 이 작전의 최우선은 숲의 평화를 회복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해해 주길. 마계의 악당들이 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 이오가 이해하지만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반대해. 피오가 아빠에게 진지한지 물어. 그럼 아빠가 우리 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단다. 세리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지지 않을 거라 믿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크리스티나도 마찬가지. 맨이 이길 거라는 직감이 들어. 그 말이 너무 모호해. 새 장로가 받아들일 수 없네. 배마이가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단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자기만 생각했다면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하지만 결국 맨은 숲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웠어. 이제 버리는 건 원수를 갚는 거나 마찬가지야. 듣자 교장이 만족해. 디아도라도 세리나와 동의해. 문을 부수면 평생 수치가 되고 마족에게 당한 거나 다름없어. 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새 장로가 젊은이들의 말에 따르기로 돌란에게 모든 걸 걸어. 이기면 좋고 지면 다 같이 망해. 돌아가. 매니저의 검기와 마주해. 이건 선과 마의 힘을 합친 혼돈의 기술. 죽음의 사천참이야. 처음에 돌란이 피해 다니며 탐색해. 그게 자신에게 충분한 피해를 주지 못하자 그는 직접 막아 신성한 드래곤 숨결로 조드의 기술을 모두 날려. 그 힘의 폭발이 돌란의 존재를 깨우네. 미치지 않은 마장군이 다시 달려들어 예기치 않은 일격을 날려. 하지만 돌란이 모두 느껴 그의 팔을 하나씩 베어. 과연 조드가 아픈 기색 없이 계속 공격해. 하지만 결과는 명확. 차이가 너무 커. 인간 형태라도 맨이 쉽게 마무리 일격을 날려 타락한 전사신족을. 그가 깨달아. 자신이 최강이라 여겼던 게 백룡왕의 털 하나도 못 건드려. 맨이 그의 기백과 전의를 전쟁의 신만큼 칭찬해. 그 칭찬에 조드가 눈물을 흘려 영광스럽게 느껴. 어쨌든 여기서 만족했어. 이 죽음은 아깝지 않아. 맨이 자신의 거물숲 주민들의 잃은 생명들의 대변자로 여겨. 후회하지 않고 사라지네. 조드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후회하지 않고 사라지네. 이 장면을 보니 한 소녀가 매우 흥분해. 그녀는 맨을 다시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지난 시간 내내 백룡왕이 사람들에게 죽는 식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었어. 다음에 만나러 올게. 지금은 아직. 잠시 후 청년이 안전하게 돌아오니 모두 기뻐해. 세리나가 바로 달려와 안아 환영해. 바로 그 후 두세 개를 잇는 문이 파괴되네. 승리는 숲 주민들의 목 모두가 기뻐하며 죽은 숲이 다시 살아날 거라 축하해. 친구 그룹도 감사의 말을 받고 함께 잔치에 참석해. 피오가 두 친구의 옷을 도와. 정말 매혹적으로. 세리나는 괜찮지만 크리스티나는 이런 노출 옷을 입어본 적 없어. 그래서 부끄러워. 돌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는 빤히 쳐다보네. 돌란이 말해 이 옷의 두 미인을 보는 건 나에게 큰 선물이야. 검사소녀는 몇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초대받아. 그 기회에 피오가 돌란에게 다음에 뭘 할지 아냐고 물어. 듣자 청년이 배마이를 춤추러 초대해. 세리나가 당연히 동의해. 맨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해. 그녀의 상처도 완전히 나았으니 문제없어. 그녀가 말해 그때 전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돌란이 말해 그 후에 그녀가 모두를 지켰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래서 슬퍼할 것 없어. 고개를 들고 자랑스러워. 그녀가 말해 모든 건 돌란 덕분이야. 그가 준 수정덕에 동력이 생겼어. 잔치 발미에 맨이 우연히 자신과 영웅에 대한 익숙한 노래를 들어. 그래서 가봤더니 크리스티나가 부르고 있네. 영웅과 백룡이 악의 세력을 물리친 전설을 그녀가 노래해. 듣자 돌란이 박수로 칭찬해.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면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졌대. 과연 맨이 생각한 대로 크리스티나는 옛날 동행한 영웅의 후손이야. 노래의 다음 부분을 듣고 싶으면 그녀가 말 못해. 그건 고칠 수 없는 큰 수치라서. 다음날 세 사람이 집으로 가자고 부탁해 교장이 맨을 초대하지만 그는 다시 생각해보겠대. 정말 그 일에 관심이 생겼어. 디아도라가 이미 그 청년에게 빠졌으니 키스까지 해. 모두가 충격받아. 배마이가 그 여자를 나무라. 나조차 입맞춤을 안 했는데. 블랙로즈가 자신의 씨앗을 주며 맨이 2번 목숨을 구했으니 그 키스는 감사의 선물이야.